안내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까? 관리인 박종학이 눈살을 잔뜩 찌푸린 채 회색 정장을 매끈하게 차려입은 상태로 높은 소리부터 질렀다. 눈에 띄게 권위를 내세우는 몸짓에 로비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잠깐만요. 저도 방금부터 기다리고 있었습.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실 수 없나요? 인상을 찌푸린 차에 항의하는 상대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청년이었다. 관리인의 거친 말에도 차분하려 애쓰는 목소리였지만 분명 억울함이 묻어났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예약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그냥 돌아가세.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포츠 센터가 아니라는 걸 모르세요? 박종학의 말투는 싸늘했다. 로비에 줄을 선 사람들 중 몇몇이 목소리를 죽여 웅성거렸다. 아니, 저도 여기 시설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약속을 잡았는데요. 청년은 억울한 듯 항변하며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러나 여전히 박종학은 그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은 채 제 휴대폰 화면만 확인했다. 휴, 귀찮게 굴지 마세요. 여긴 아무나 못 써요. 유명 스포츠 스타나 단체만 승인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니 일반인은 방해만 된다고요. 그 말에 청년은 뭔가 얘기하려다 망설이는 듯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그 유명 스포츠 스타라는 게 꼭 축구나 야구 국가대표 정도여야 하나요? 그러는 사이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다. 로비는 꽤 번잡해졌고 관리인과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엔 놀람과 호기심이 뒤섞였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가 서울 중심부에 있는 VIP 스포츠 복합센터라는 거 모르세요? 그냥 구경하듯 들어왔다가 누구나 쓰는 시설이 아닙니다. 박종학이 다시 한번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저기, 혹시 이분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로비 구석에서 기다리던 중년 여성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글쎄요, 마스크를 써서 잘 못 알아보겠는데. 또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혹시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맞는 건가?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관리인 박종학은 그 말들을 전혀 듣지 못한 듯 계속해서 청년을 노려보았다. 로비 한편에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센터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스포츠 복합 시설로 주로 유명인이나 프로 선수들이 예약해 개인 훈련을 하는 곳이었다. 높은 인지도와 비용, 그리고 철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한 절차로 인해 일반인 접근성이 거의 없는 특권층 전용 느낌이 강한 곳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 사람, 말투도 공손한데 왜 저렇게 막무가내로 내쫓으려 하지? 그러게 말이야. 너무 지나치지 않아? 아니, 저 관리자 원래도 꽤 유명해. 자기가 깐깐하다고 늘 말하잖아. 근데 저 사람이 정말 누군지 모르는 건가? 모자는 그렇다 쳐도 목소리가 낯익은데. 관리인 측에서 높은 톤으로 계속되는 언성 탓에 로비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작은 목소리로 수군대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봐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저는 당신 같은 분 취급 안 합니? 다음 분 들어오세요. 박종학은 모자를 쓴 청년 쪽을 거칠게 손짓하며 밀쳐내려 했다. 저기, 잠시만요. 이 시설을 쓰고 싶다는 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저뿐 아니라 다른 좀 더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도 함께 여기서 훈련하고 싶거든요. 청년의 말은 분명 절박하거나 무례하지 않았지만 관리인은 여전히 듣지 않았다. 사장님, 이 사람 확실히 허락받은 거 아닌가 봐요. 누가 데려온 거죠? 보안 요원. 보안 요원 어디 있습니까? 이분 밖으로 모시고 가세요. 박종학의 요구에 보안 요원 둘이 머뭇거리며 다가섰다. 그들은 이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사태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 무언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었다. 아니, 그냥 내보내란 말이에요. 뭘 그렇게 눈치를 봅니까? 박종학이 울컥하며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 중 몇은 이건 좀 심하다는 듯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한 손님이 비장한 표정으로 나섰다. 관계자분,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사정도 듣지 않고 내쫓는 건 옳지 않아 보이는데요. 누구 맘대로 끼어들어요? 다들 뭘 아시길래 이럽니까? 박종학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항의하는 이에게 되묻고 그 손님은 고개를 젓더니 한 발 물러났다. 그러면서 조용히 말했다. 아마 진짜로 큰일 나는 걸 모르는 모양이네. 저,
혹시 여기 자주 오는 손흥민 선수 아세요? 다른 구경꾼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친구에게 물었다. 그럼 알지. 여기가 손흥민 선수도 비시즌 때 가끔 개인 훈련하러 온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곳이잖아. 그렇지. 사진도 올라온 적 있지 않아? 맞아. 그때 SNS에 시설 칭찬 글도 쓴 걸 봤었는데 그 순간 마스크 쓴 청년이 살짝 웃는 듯 보였다. 아직 모자를 벗지는 않은 상태였다. 주변에서 더 많은 시선이 쏠렸고 관리인 박종학은 여전히 보안, 빨리 라고 독촉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청년이 선명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이 그의 발음과 음색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보세요. 계속 소리 지를 이유는 없잖아요. 저도 절차를 밟으려고 해요. 제 요청 사항을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요청? 무슨 요청이요? 박종학은 비꼬듯 물었다. 저는 제 개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능 있는 선수들이 이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습. 다들 유명하진 않아도 대표팀에 가려는 꿈을 갖고 있거나 실업팀에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평등하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평등? 이 시설이 그렇게 만만한 곳인 줄 아세요? 저희는 BP 회원권 관리가 엄격합니. 국제대회 성적도 좋고 스폰서십이 튼튼한 선수만 선별해 받는다고요. 규정도 모르는 사람이 감히 평등을 운운한다고? 규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력이 뛰어나고 열정이 있는 선수도 홍보가 안 되거나 매니지먼트가 없는 경우 시설 이용 기회조차 얻기 힘들잖아요. 그거야 본인들 능력이 부족한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매번 불쌍한 척해서 뭘 얻으려 하다니 참 불쌍하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다들 실력과 땀으로 승부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때 청년이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회색빛 조명 아래 드러난 얼굴에 주위 사람들의 숨소리가 갑자기 훅 멈춘 듯 느껴졌다. 헉, 저 사람. 누군가가 뒤에서 작은 비명 섞인 목소리를 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이가 화면을 확인하곤 확신에 찬 듯 진짜 손흥민 맞아 하고 속삭였다. 그러나 한편 관리인 박종학은 여전히 인상을 찌푸린 채 아직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눈치였다. 뭐요? 당신이 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반갑습니다. 손흥민이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더 큰 술렁임을 보였다. 손흥민 선수, 여기 이용하러 오셨단 말입니까?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다. 네, 미리 연락을 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전달이 잘못됐나 봐요. 제가 영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휴식 겸 개인 훈련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관리인님이 착오가 보안 요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박종학은 식은땀을 흘리는 듯 보였다. 아니, 손흥민 선수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죠. 제가 몰라봤습니다. 박종학은 당황스러운 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애썼다. 그러나 바로 직전까지 그는 능력이 부족하면 이용 못한다고 큰소리치지 않았던가. 주변 인파는 이미 분주하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으며 현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손흥민 선수가 lesser known 선수들의 기회를 위해 직접 나선 거네? 하고 감탄했다. 손흥민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제가 유명 선수라서 말씀하신 VIP 기준에 부합하니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같이 들어오려던 다른 선수들도 함께 받아주실 수 있는지요? 그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박종학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왜 어려운 거죠? 여기는 분명 VIP 자격을 갖추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만 입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 다른 분들이 자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자격이란 게 꼭 미디어에서 얼마나 유명한가 아니면 스폰서 계약이 얼마나 큰가로만 판단되는 걸까요? 그게 규정이니까요. 저도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규정이 잘못됐다면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이 시설의 정책까지 간섭할 권리는 없겠지만 선수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숨죽이고 이 대화를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박종학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에 담으려 했다. 아, 이거 정말 곤란하네. 일단 손 선수께서는 들어오셔도 되고 같이 오신 분들도
일단 확인을 받아야.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이들이 작게 박수를 쳤다. 분명 이 스포츠 복합센터는 개방적이지 않았다. 이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자격을 상징했고 그걸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바로 그 제도적 장벽이 국제적으로 활약한 축구 스타 손흥민 앞에서 도전에 직면한 셈이었다. 아니, 하지만 너무 많은 이들을 한꺼번에 받기는 어렵고 뭐 시설 훼손이나 안전 문제도 있고 박종학은 도무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횡설수설했다. 안전은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 그래서 좋은 시설에서 훈련해야 하는 거죠. 부상이 적게 나도록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게요. 그 기회를 꼭 유명인만 가져야 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인의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다. 그때 문 밖에서 조용히 서 있던 몇몇 선수가 모자를 벗고 들어왔다. 대부분 2부 리그나 실업팀 소속의 젊은 축구 선수들이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아니지만 꿈과 열정을 품은 이들이 분명했다. 그들은 다소 쭈뼛거리며 손흥민 쪽으로 다가왔다. 형, 괜찮아요?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그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니야, 너희가 일부러 일찍 와준 건데 내가 여기서 시간을 끌어서 미안하지. 근데 규정 때문에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어. 유린 괜찮아요. 혹시 못 쓴다고 하면 그냥 돌아가야죠. 돌아가긴 왜 돌아가? 얘기 계속해보자. 손흥민이 웃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주위에 있던 다른 방문객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게요. 라며 응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정한 기회를 위해 직접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응원해야죠. 맞아요. 누가 실력 없는 줄 알고 막말하는 거야? 이 사람들 정말 잘해요. 유망주들 많네. 경기 영상 본 적 있다. 관중처럼 로비 한편에서 이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끼어들자 박종학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몰리는 건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다. 이봐요, 제가 규정과 절차를 어기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안이 있습. 일단 이 친구들에게 일주일 동안 테스트 트레이닝 기회를 주시죠. 시설을 훼손하거나 이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퇴장당해도 할 말 없습. 그렇지만 아무런 기회도 안 주고 막아서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또렷하게 말을 마치자 술렁이던 목소리들 사이로 박수 소리가 몇 차례 크게 울렸다. 좋은 생각이다. 일주일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규정의 시험 사용 기간 같은 조항이 있지 않나요? 곁에서 구경하던 이들이 함께 소리쳤다. 박종학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니,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 시설 내부가 시끄러워지고 저희는 VIP들을 위해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특별 구역을 쓰면 되잖아요. 다 같이 한 구역에서 훈련하면 되지 않나요? 손흥민이 물었다. 그건 실제로 e스포츠 센터는 여러 구역이 있었고 VIP 전용 방음 훈련장도 구비되어 있었다. 평소에는 해외 프로 선수들이나 대형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개인 체력을 관리할 때 주로 사용했다. 만약 저에게 허락된다면 제가 그 구역을 예약하겠습. 비용이 필요한 부분도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손흥민의 말에 주변이 다시 술렁거렸다. 뭐, 손 선수가 직접 비용을 낸다고? 와, 완전 멋있다. 역시 대단하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박종학은 더욱 난감한 표정이 되었다. 이미 손흥민은 VIP 중에서도 최고 대우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 축구팬이 아니더라도 이 센터의 관리 책임자는 보통 손흥민의 위상을 잘 알고 협조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담당자인 박종학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막말까지 했다. 손흥민 선수, 제가 몰라봤던 건 죄송합니다만 다른 선수들의 입장 문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 윗선의 보고가 필요하고 그럼 윗선에 보고해 주세요. 혹시 허락이 안 나오면 저도 여기 이용을 전면 재고하겠습니다. 로비가 일순 조용해졌다. 이건 분명 하나의 압박이었지만 동시에 손흥민 입장에선 정당한 요구였다. 지금까지 박종학이 보여준 태도를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가 너무 온건하게 대처하는 듯 보일 정도였다.
사람들이 일제히 박종학을 쳐다봤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책임자에게 연락해 볼게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박종학이 한 발 물러서자 분위기는 잠시 소강 상태가 됐다. 여기 분위기가 많이 굳어졌네요. 손흥민은 대기실 쪽 구역에 모여있던 다른 선수들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형, 부담 없이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괜히 형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작게 목소리를 줄이며 걱정스레 말했다. 아니야, 너희가 왜 미안해. 솔직히 난 이렇게까지 시설 관리자분이 협조 안 할 줄은 몰랐어. 그래도 여기 환경이 정말 좋아서 두부 리그든 실업팀이든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봤으면 했거든. 와, 형 진짜 멋져요. 저희는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버텨주셔서 베어틴다기보다 정당한 요구니까. 그리고 내가 유명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나 혼자만 이 시설을 쓸 수 있다면 그건 너무 아쉽지 않겠어? 주변에서 들리는 대화들도 귀 기울여 보면 다들 손흥민의 태도와 발언에 큰 호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리고 동시에 관리인 박종학의 무례한 처사에 대해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다. 사실 저도 아까부터 대기줄에 서 있었는데 관리인분이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라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싼 곳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매번 이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다니. 근데 오늘은 엄청 크게 잘못 걸린 거지. 상대가 손흥민이었으니. 다들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리는 사이 직원들이 커피와 물을 나누어 주며 로비 곳곳에 서 있는 이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네, 알겠습.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전화 통화를 마친 박종학이 한숨을 푹 내쉬고 돌아섰다. 얼굴에는 이전보다 훨씬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흥민 선수. 잠깐 이야기 좀.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손흥민은 그를 따라 구석 쪽으로 갔다. 몇몇 구경꾼도 그 뒤를 적당히 떨어져 따랐다. 저희 센터 이사님께 보고해보니 테스트 기간 제공은 가능하다고 합니.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이라면 어떤 건가요? 일단 일주일 사용료는 손 선수 측에서 전액 지불해야 하고 만약 시설 이용 중에 파손이나 안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손 선수께서 지셔야 합니. 그리고 이 기간에 들어오는 다른 VIP들의 훈련 일정과 충돌 없이 주로 야간 시간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야간이요? 손흥민이 잠시 고민했다. 두부 리그든 실업팀이든 주로 낮에 팀 훈련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스쳐갔다. 그러나 길이 아예 막히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 미디어 노출이 심해질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하셨습. 애초에 이곳은 사적인 훈련 공간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되는 걸 꺼리는 VIP가 많거든요. 저희가 따로 언론을 부르진 않을 겁니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로비에서 상황을 찍고 계시던데요. 그건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 야간에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감사하죠.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고 혹시 발생하더라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박종학은 한숨을 돌린 듯 했다. 아, 정말 죄송합니. 원래 이런 규정은 저도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려운데 워낙 급작스러워서 제가 그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만 저 말고도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빛을 보지 못한 선수들에게 이런 시설이 열려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일주일이든 3일이든 기회를 준다면 그들도 뭔가 성과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관리인은 뭔가 체념한 듯 혹은 조금은 뜨거운 감자를 접은 듯한 어조로 동의했다. 그 순간 주위에서 대화 내용을 들은 사람들 중 몇몇이 박수를 치고 우와, 야간이라도 사용 가능하대 하고 소리쳤다. 젊은 선수들도 환하게 웃으며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형, 진짜로 괜찮아요? 비용 같은 게 엄청날 텐데? 그러게요.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해요. 걱정하지 마. 이번 한 번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 예전에 나도 기회가 없어서 고생했을 때가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너희가 잘 돼서 다음에 또 다른 후배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돼. 손흥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젊은 선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보이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손 선수. 시설 사용이 확정되는 대로 제가 문서로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 이쪽 사무실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어느새 태도가 부드러워진 박종학이 권했다. 네, 그렇게 하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내주었다. 관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선수 중 한 명이 90도로 인사하며 말했다. 그러자 박종학은 당황한 기색으로 아, 그래 하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능력 없는 사람은 돌아가라 며 막말하던 자신이었으니 심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으리라.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이기게 된 건가요? 로비 맞은편에서 기다리던 몇몇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어왔다. 야간에 쓰게 해준다잖아. 손흥민 선수 덕분에 저 선수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됐대. 희소식이 순식간에 퍼지자 아직 시설 이용 순서를 기다리는 이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그나저나 동영상도 이미 많이 찍혔을 텐데 이거는 온라인에 올라가면 대박 기사거리겠지.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럼 엄청난 반응이 나오겠지. 손흥민 이름 없는 선수 위해 스포츠센터의 도전장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대놓고 무례했던 관리인 인터뷰도 나오려나. 혹시 누가 그 부분 찍었어요? 아마 다 찍었을걸. 여기저기서 카메라 들이댔잖아. 이미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도 몰라. 로비는 한결 밝아진 분위기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 측의 대응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하는 시선도 있었다. 사무실에서 문서 작성이 진행되면서 손흥민과 박종학의 대화가 다시 이어졌다.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한 분위기였다. 정말 오늘은 죄송합니. 제가 손 선수인 줄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박종학은 차를 내오며 연신머리를 조아렸다. 아마 저인 줄 알았어도 저희 같은 언더 선수들은 쉽게 들이지 않았을 거잖아요. 손흥민의 질문에 박종학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건 규정이 엄격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 저희 이사님도 워낙 VIP 전용으로 관리하길 원하시고 유명 스타들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거든요. VIP 전용이라 저도 그런 중요성은 이해해요. 하지만 유명함을 기준으로 문턱을 지나치게 올려놓으면 정작 실력 있는 사람들조차 기회를 못 얻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여기를 찾는 VIP들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편안하고 조용하게 훈련하기를 원합니. 그러니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매번 문의 전화가 쏟아지는데 다 받아줄 순 없거든요.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부를 개방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테스트 기간이나 기회라도 열어두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스카우트들이 와서 보고 이런 시설에서 훈련하니 이 선수 가능성 있겠는데? 하고 눈여겨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합니. 저도 사실 이런 목소리를 듣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가끔 팀이나 개인 스폰서 없이 독립적으로 뛰는 선수들이 방문하곤 했죠. 근데 대부분 여기 비용이 부담되니까 정식 계약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게다가 이사님께서 유명하지 않으면 리스크만 커진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요. 리스크라니 그런 부분이야. 시설에서 잘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파손 보험이나 안전조치를 강화한다든지 아예 길이 없진 않을 텐데. 그건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나 조직 내 절차가 엄격합니. 그래도 손 선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 계기로 제가 위에 제안해 볼 수 있겠네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제 의견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까 더 절실하네요. 재능 있는 후배들이 국내에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훈련 못하고 결국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알겠습. 우선 오늘은 야간에 쓰시기로 하고 그 뒤에 일주일 테스트 활용 기회도 진행하는 걸로 이사님께 공식 승인 받겠습. 그리고 손 선수와 함께 온 선수분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모두 임시 출입증 발급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쪽 리스트를 빨리 작성해야겠네요. 네, 제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박종학의 표정에는 아직 약간의 긴장과 어색함이 서려 있었지만 적어도 억지로 내쫓으려 할 때의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손흥민을 보자. 대기실에 모여있던 선수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형,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 일주일간 쓸 수 있게 됐나요? 응, 오늘 야간부터 쓸 수 있고 앞으로 일주일 정도 테스트 기간을 제공해 준대. 각각 개인 훈련하면서 역량을 증명할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없이 끝나면 시설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볼 거야. 우와, 감사합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설 때 형이 절 도와준 적이 있었잖아요. 꼭 보답하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또 도움만 받네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가 언젠가 더 성장해서 후배들 도와주면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야. 로비에 있던 사람들도 이 훈훈한 장면에 힘찬 박수로 화답했다. 손흥민 선수 최고. 이런 모습이 진짜 멋있네요. lesser known 선수들도 힘내라. 간헐적인 환호가 터져 나오자 한편에선 직원들이 조용히 해주세요라며 제지하려 했다. 이곳은 워낙 프라이빗을 강조하는 시설이니 소란스러운 건 달갑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까는 진짜 아찔했어요. 혹시라도 제대로 문전박대 당해서 형이 화내면 어쩌나 싶었는데 젊은 선수들이 수군거리자 손흥민은 쑥스러운 듯 에이, 내가 언제 화낸 적 있니? 그냥 할 말만 한 거지. 하고 웃었다. 곧이어 시설 관리팀 매니저가 따로 나타나 선수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몇몇은 몸 상태 점검을 위해 간단한 의료 설문을 받았고 시설 곳곳을 소개받았다. 그 과정에서 주변 스태프들은 하나같이 다정하게 대하며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대하려던 건 아니에요. 라며 변명 비슷한 말을 전했다. 괜찮아요. 덕분에 기회가 생겼으니 우리는 감사하죠.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렇게 대답했고 스태프들도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한편 관리인 박종학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다니며 책임자나 이사 등 윗선과 통화를 주고받았다. 중간중간 로비를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얼굴이 굳었다 풀렸다 반복했다 이윽고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선수들은 야간에 보자며 흩어졌고 손흥민도 다른 스케줄이 있어 일시적으로 센터에서 나갔다. 그 사이 SNS에는 이미 손흥민이 레서 놓은 선수들을 위해 스포츠 센터 규정을 바꿨다는 식의 짧은 영상과 글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다. 벌써 여론이 뜨겁네. 어떤 이는 로비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이 영상 벌써 조회수가 만단이다. 하고 외쳤다. 관리 측은 반가워해야 할지 불안해해야 할지 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밤 10시. 평소 같으면 이미 대부분의 VIP 손님들이 훈련을 끝내고 떠난 시간이었다. 오늘은 특별히 2부 리그 소속의 4명과 실업팀 소속의 2명, 그리고 무소속으로 훈련 중인 선수가 1명 합류해 총 7명이 이곳을 찾았다. 오늘부터 드디어 멋진 시설에서 훈련해 보는 거야. 한 선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평소라면 엄두를 못 냈을 고급스러운 탁 트인 트레이닝장을 눈앞에 두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장비가 진짜 최고급이네. 잔디 상태도 대박. 다른 선수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인조 잔디의 탄성을 확인했다. 일반 구장의 느낌과 전혀 달랐다. 우와, 여기 온도도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요. 추운 느낌 한도 없어요. 실내형 필드지만 지붕이 높아서 환기도 잘 되었고 최적의 습도를 유지해 준다고 했다. 자, 다들 처음이니까 몸 좀 풀고 움직여 보자. 손흥민이 이미 구장 한가운데로 들어와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형, 정말 꿈만 같아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 단 일주일이라도 뭐라도 보여주자. 서로 다짐하듯 말을 주고받으며 선수들은 전력을 다해 몸을 풀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박종학은 다른 직원들에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고해 라며 지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선수들은 매우 성실하고 차분하게 훈련에 집중했다. 보호장비 착용, 안전점검 절차 모두 꼼꼼히 확인하며 진행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네. 직원 중 한 명이 감탄했다. 그러게. 괜히 이름 없는 선수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어. 훈련 태도가 훨씬 진지하잖아. 헛된 선입견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다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예전에 축구부 동아리 활동한 적 있어요. 실업팀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뭉클하네요.
정작 박종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는 구장 밖 유리 벽면으로 이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이 많아 보였다. 좋아, 패스 훈련부터 시작하자. 다들 움직임 가볍게 체크하고 이따가 미니게임을 해보자. 내일 팀 훈련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니까 스스로 잘 조절하고. 손흥민이 차분히 리드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눈빛이 빛났다. 그들은 그간 겪은 서름과 어려움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으로 최고의 환경에서 땀을 흘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묘한 감동에 휩싸였다. 한참 훈련이 진행되자 직원들이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패스와 공간 활용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넓은 구장이라 활용폭이 크잖아요. 젊은 선수가 활짝 웃으며 설명했다. 오, 진짜 멋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고 공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늘 조건이 열악한 그라운드에서 하다 보니 여기처럼 통풍이 잘 되고 바닥이 평탄한 곳에서 하면 패스가 더 깔끔해져요. 맞아요. 사실 잔디 상태 나쁘면 공이 툭툭 튀고 패스 미스가 자주 나죠. 정말 그렇구나. 제가 몰랐던 걸 새삼 알게 되네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뒤편에서 박종학도 그 장면을 유심히 살폈다. 이 선수들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실력도 있어 보이는데 자신이 얼리엘에 뱉은 말이 떠올라 얼굴이 조금 달아오르는 기분이었다. 1시간가량 훈련이 지나자 땀에 흠뻑 젖은 선수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물을 마셨다. 손흥민도 옆에 앉아 신발끈을 다시 묶으며 말했다. 어때? 시설 괜찮지? 네, 정말 최고의 환경이네요. 이럴 때 더 많이 기록하고 분석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오늘은 적응하는 게 목표지만 내일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훈련해봐. 알겠습니다. 선수들은 완벽히 충전된 열정으로 눈을 반짝였다. 그때 복도 쪽에서 두어 명의 남성이 들어왔다. 센터 관계자들로 보였는데 한 사람은 중년이었고 또 한 사람은 비교적 젊은 편이었다. 저분들이 누구지? 한 선수가 궁금한 듯 물었다. 아마 이사님일 수도 있어. 들어본 적 있어? 손흥민이 작게 대답했다. 오늘 관리님이 계속 통화하신 분이겠죠. 중년 남성이 선수들에게 다가오며 살짝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시설 이사인 김정환입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선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손흥민도 네,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 선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 그리고 함께 오신 선수분들 잘 적응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왔어요. 덕분에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은 저도 그동안 생각이 없던 건 아니었습. 다만 우리 시설이 너무 프라이빗하게 운영되다 보니 늘 내부 의견이 분분했죠. 오늘 일로 인해 SNS에 갑자기 이 센터가 화제가 되었고 다양한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 의도는 소란스럽게 만들려던 게 아니라 단지 이런 기회를 조금이라도 열어두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습. 그래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고민해 볼까 합니. 작은 문제나 여러 행정적 제약이 있겠지만 테스트 기간 같은 틀을 만들어서 잠재력 있는 선수들에게 공간을 제한적으로라도 개방할 수 있을지 일단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요. 그 말에 선수들이 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손흥민도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 꼭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선수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확인할 건 있어요. 오늘 혹시 규정을 어기는 행동이나 문제는 없었는지, 안전관리와 시설 보안은 잘 지켜졌는지, 모든 것이 양호하다면 앞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겠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약속했다. 좋습. 그럼 계속 훈련하시면 되겠고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김정환 이사는 그렇게 말한 뒤 함께 온 젊은 직원을 데리고 자리를 떴다. 곧 선수들은 다시 운동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소규모 미니게임 형태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트레이닝이었다. 7명이 두 팀으로 나뉘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손흥민은 그들에게 수시로 지시를 내리거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좋아, 패스 깔끔했고 바로 리턴. 그리고 슛. 아깝다. 근데 지금처럼 각도 만들면 좋아. 다시 한번 해보자.
구장 내부가 서로를 격려하는 목소리와 공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이런 장면은 낮 시간대 VIP들이 조용히 개인 코치를 받으며 훈련할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그 활기와 열정은 무언가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던 시설 직원들이 나지막하게 대화를 나눴다. 저런 장면을 보니 스포츠 정신이란 게 저거구나 싶다. 맞아. 한 명이 유명하다고 다른 선수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함께 성장하려 한다는 게 대단해. 손흥민 선수 진짜 인품이 훌륭하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직접 보니 더 감동이네. 서서히 이 센터 내부에 흐르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듯했다. 시간이 더 흐르고 훈련을 마친 선수들은 시설 내부 샤워실에서 씻고 나왔다. 야간이 깊어 자정이 가까워질 때쯤 다들 몸을 풀고 기분 좋은 피로감을 아는 채 휴게실에 모여 가벼운 간식을 먹었다. 와, 샤워실도 완전 호텔급이었어. 물수압까지 너무 좋더라. 발이 싹 풀리는 느낌.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관리인 박종학이 살짝 다가왔다. 이미 로비에서의 사태로 미안함이 커서인지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선수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봤다. 이전에 처음 겪은 날선 태도와는 사뭇 다른 낮은 목소리였다. 네, 말씀하세요. 손흥민이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오늘 정말 죄송했습. 제가 너무 무례했고 규정이라는 명목 아래 편견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괜찮습. 이미 사과하셨잖아요.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습. 제가 또 듣기로는 SNS에 올라간 영상 덕분에 지금 온라인에서 꽤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 시설 측도 잘 대처해야 할 텐데 혹시 손 선수께서 너무 불쾌하셨다면 어떤 형태로든 공식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식 사과까지 아마 전혀 바라지 않아요. 다만 앞으로 규정이 조금만 더 유연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주변 선수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역시 마음 한편에선 아까 뱉은 말들을 떠올리면 아직은 섭섭함이 없진 않았다. 그러나 지금 박종학이 이렇게 직접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굳이 그걸 또 들먹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제가 잘못했습. 여러분이 어찌 보면 제 업무 영역 밖의 분들이라고 간단히 치부했는데 다들 실제로 보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시설을 잘 사용해 주시고 재능을 보여주시니 제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도 저희를 계속 지켜봐 주세. 그리고 혹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설 측에 적극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흥민이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박종학은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뭔가 결심한 듯 말했다. 네, 알겠습. 그리고 혹시 다른 후배들이 또 생기면 제가 먼저 시설에 추천할 수 있는 길도 알아보겠습. 완전히 바뀔 수는 없겠지만 작은 통로라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예상치 못한 말에 선수들이 눈이 커졌다. 오, 정말 그런 게 가능합니까? 추천이라니 규정 위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절차를 더 간소화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 아마 이사님께서 손 선수 권유도 있고 하니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실 거예요. 단 보안이나 프라이버시는 유지해야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요. 박 관리님 감사합니.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이곳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한 젊은 선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 말에 박종학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럼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요즘 밤에 기온이 떨어지니까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그는 머뭇거리다 결국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다. 형, 저 관리인님 솔직히 처음엔 너무 밉더니 지금 보니 좀 안쓰럽기도 하네요. 한 선수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 원래 그래. 처음에 모르니까 함부로 굴기도 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완벽하게 태도가 좋아졌다고 단언할 순 없어. 결국 우리에게 달렸어. 얼마나 이 시설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잘 쓰고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지. 네,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뒤 이 시설에서 훈련하는 젊은 선수들의 소식이 온라인 스포츠 커뮤니티를 통해 조금씩 알려졌다. 물론 VIP 보호 정책 때문에 공식 홍보는 없었지만 SNS를 통해 일부 장면이 유출되거나
선수들 지인들이 후기를 올리는 식으로 서서히 퍼져나갔다. 손흥민이 직접 lesser known 선수들의 시설 이용을 돕고 있다. 이 시설, 원래 폐쇄적이었는데 조금씩 변하나 보다. 사람들은 역시 손흥민이라며 응원했고 젊은 선수들에게도 격려가 이어졌다. 거기서 뭔가 배울 게 많을 것 같다. 저 선수들 진짜 열심히 하더라. 한번 기회만 있으면 대성할 거야. 이와 더불어 초기의 갈등 영상에서는 관리인 박종학의 무례한 태도가 크게 조명되어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저런 사람이 있었다니 오만불손하다 등의 댓글도 쏟아졌다. 하지만 몇몇은 이미 사과했고 시설 측도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는데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일주일 동안의 테스트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김정환 이사는 손흥민과 선수들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을 모아 간단한 회의를 열었다. 일단 여러분이 사용한 구장 상태나 안전 기록을 보니 전혀 문제 없었습. 아주 청결하고 규정도 잘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기록만 생긴 셈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시설의 VIP 정책에 작게나마 예외 규정을 두어 잠재력 있는 언더 선수들에게 제한적인 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정말인가요? 선수들이 환호하는 표정을 지었다. 물론 우리 센터가 완전히 공개 시설이 되는 건 아닙니. VIP들도 조용한 환경을 원하는 수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시적인 테스트와 내부 코칭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에 한해 열어두자는 거죠. 스폰서나 에이전트를 구하기도 전에 재능을 평가받을 무대가 필요하잖아요. 김정환 이사의 말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도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뜻깊은 변화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더 감사드립니. 이 변화를 이끌어 주신 건 손흥민 선수고 무엇보다 이 일주일간 좋은 모습을 보여준 여러분입니. 특히 시설 파손이나 규정 위반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죠. 저희는 사실 아무것도 망가뜨릴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최대한 아껴 쓰고 싶었어요. 이런 기회를 처음 받아봤으니까요. 한 선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박종학이 살짝 손을 들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김정환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종학은 오히려 긴장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일했는지 깨달았습. 유명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 제 편견이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들을 보니 누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처음엔 손 선수도 몰라보고 정말 무례하게 굴었는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에서 저도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건 제가 자초한 일이지요. 앞으로 시설 이용자들을 응대할 때 훨씬 열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손흥민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그리고 만약 언더 선수 테스트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제가 적극 지원하겠습. 시설 예약 관리와 공지, 교육 시스템 등을 좀 더 효율화해서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돕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환 이사가 머리를 끄덕였다. 결국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주위도 변할 수 있겠죠. 저희도 내부적으로 더 많은 논의를 해보겠습. 당장은 VIP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며 조율해야 하지만 이번 일주일 테스트 운영이 이렇게나 성공적이었다는 걸 예로 들 수 있으니 충분히 긍정적일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선수들 간에도 환호가 번졌고 손흥민은 눈길을 돌려 그들을 차례대로 바라봤다. 잘 됐구나. 모두가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며칠 후 공식적으로 센터 관리부가 발표한 간단한 공지가 내부 게시판과 SNS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번 파일럿 테스트를 계기로 본 센터는 유망 언더 선수 발굴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니 이미 성공적으로 시설을 이용한 7명의 선수를 비롯해 관심 있는 분들에게 향후 추가 공지로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 단, VIP 보호 정책을 준수하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환영했다. 물론 이제야 조금 바뀌나? 라며 시니컬하게 보거나
상업적 계산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묻는 이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확연히 문턱이 낮아진 것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손흥민이 있었다. 마침 또 다른 해외 일정을 처리하고 있던 손흥민이 다시 센터를 찾았을 때 로비에서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손흥민 선수, 안녕하세요. 지난번 덕분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다 저희가 원하던 일이기도 합니. 손 선수 덕분에 개방 프로그램 논의도 활발해졌고 내년쯤에는 더 많은 언더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니 정말 기쁘네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손흥민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를 따라 들어온 언더 선수들도 이젠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수 데스크를 지나갔다. 안녕하세요. 그들이 데스크에 인사를 건네자 관리 담당 직원은 밝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 오늘 야간에 예약 잘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던 풍경이었다. 잠시 뒤 휴게실에서는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담소를 나누었다. 곧 공식 발표가 나면 우리처럼 팀이 없는 선수나 저연봉 선수들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니 정말 좋아요. 그러게요. 좋은 성과 내면 스카우트들도 연락 올 수 있잖아요.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그 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테이블 한편에 있던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여러분 덕분이니 내가 혼자 왔다면 그냥 유명 선수 한 명 들어왔다 나갔다로 끝났을 텐데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 건 여러분의 성실함과 열정이에요. 그래도 형이 안 계셨다면 이런 기회는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젊은 선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없었어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또 문을 두드렸을 거야. 중요했던 건 그 문을 두드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 왔던 우리 모두지. 주변에서 작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결국 선수들의 의지와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 계속 노력하자. 나도 도움 줄 일이 있으면 언제든 최선을 다할게. 아직 소수인 그들이지만 그들 사이에서 감돌던 희망은 묵직하고도 따뜻했다. 그날 저녁 훈련을 마친 뒤 떠날 채비를 하던 손흥민에게 관리인 박종학이 다가왔다. 이번엔 한결 편안한 표정이었다. 손 선수, 요즘 계속 바쁘실 텐데도 자주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오려고 해요. 뒤에서나마 같이 훈련하면서 후배들이랑 호흡 맞춰주는 게 재밌어요. 또 좋은 환경이니 나도 은근 도움이 되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 그리고 아까 들으니 몇몇 매체에서 손 선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던데 다 거절하신다고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이번 일은 센터와 언더 선수들을 위한 변화지 제 홍보 목적이 아니니까요. 굳이 시끄럽게 할 필요 없어요. 그저 실제로 제도를 바꾸고 싶었다는 취지일 뿐이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박종학은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러운 듯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처음엔 손 선수를 몰라봤고 참 무례했지만 그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 앞으로 제 업무 방식도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 눈에 누군가 가능성 있어 보이는 선수가 들어오면 먼저 손 선수에게 자문해도 될까요? 손흥민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들은 가볍게 악수를 나눴다. 그 악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드디어 일주일 테스트 프로그램이 끝났다. 그간 열심히 훈련한 언더 선수들은 형,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멋진 기회였어요. 라며 감사를 표했다. 일부는 실질적인 향상된 플레이를 비디오 분석으로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당분간 여기 공식적 추가 일정은 없을 거야. 그래도 이사님께서 추후에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했으니 전화 자주 체크하자. 손흥민이 헤어지는 젊은 선수들에게 당부했다. 네, 꼭 연락 기다릴게요. 그리고 형, 경기에 복귀하시면 저희도 꼭 응원하러 갈게요. 하하, 고마워. 누구보다 뜨겁게 응원해 주겠네.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선수들은 언젠가 자신들도 유명 선수로 성장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날을 꿈꾸었다. 한 달 뒤 스포츠 매체의 짧은 기사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서울 VIP 스포츠 복합센터 언더 선수 지원 위한 공식 테스트 프로그램 시범 운영 확정. 그 밑에는 작은 사진이 하나 실려 있었다. 손흥민이 언더 선수들에게 조언을 하는 모습이었다. 표정에는 진지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기사는 짧았지만 그 내용을 본 사람들은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이런 흐름이 모든 스포츠 시설로 확산되면 좋겠다. 는 반응이 많았다. 결국 한 사람의 유명세가 문을 열었고 7명의 열정이 변화를 실현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관리인 박종학과 이사회는 굳게 잠겼던 규정에 조금씩 유연함을 더하기로 했다.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이 많겠지만 적어도 한 걸음을 내딛는 데 성공한 셈이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센터를 둘러본 뒤 나가려던 손흥민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어딜 그렇게 바라보세요?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받은 인상과 지금이 참 다르네요.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뀐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세상도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맞아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죠.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문을 열고 나섰다. 시원한 밤 공기가 그를 방했다. 누군가는 아직도 VIP 시설에 괜히 그림의 떡이 아니냐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면 또 다른 길이 열릴지도 모르죠. 저는 그 희망을 계속 붙들고 싶습니다. 그는 가볍게 목을 돌리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곧 다가올 경기 시즌. 준비로 바쁜 일정이겠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미 더 많은 이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며칠 뒤 SNS 라이브 방송에서 어느 팬이 형 센터 일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묻자 손흥민은 환한 미소로 답했다. 잘 돼가고 있습. 저 말고도 많은 선수들이, 특히 아직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저 혼자만 이용하기엔 너무 좋은 시설이잖아요. 우와, 대단하다.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팬들의 댓글이 쏟아지자 손흥민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사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재능과 노력을 갖춘 선수는 한국에 무척 많습. 더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봐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이런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살짝 손을 흔들었다.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요. 한편 스포츠 센터는 내부 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과거와 같은 경직된 VIP 주의가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제도적으로 모든 이에게 문턱을 활짝 열 순 없었지만 적어도 편견 어린 막말이나 일방적 배척은 개선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 첫사람으로 관리인 박종학이 앞장서 자신의 사례를 예시 삼아 반성을 전했다. 실제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 유명해야 쓸 수 있다고 고집했던 건 결국 잠재력을 모르고 무시한 겁니. 앞으로는 여러분이 응대할 때 상대의 배경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은 진지하게 교육에 참여했고 일부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그렇게 다가온 또 다른 주말, 손흥민은 해외 리그 복귀를 앞두고 잠시 출국해야 했다. 공항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여전히 과도한 홍보는 삼갔다. 다른 팀 선수들도 응원하면서 저도 시즌 준비 잘하겠습니다. 언젠가 국내에서 언더 선수와 함께 훈련하는 걸 또 볼 수 있을까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손흥민은 유쾌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면 언제든요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근사한 훈련 장소가 열려 있잖아요. 그 말에 기자들은 박수를 쳤고 주위 팬들도 환호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다시 꿈을 키울 많은 젊은 선수들이 떠올랐다. 그로부터 수주 뒤 VIP 스포츠 복합센터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공식 도입했고 매 분기마다 새로운 선수들을 제한적으로 선발해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첫 주자는 이전에 참가했던 7명 가운데 일부가 다시 초청받아 세심한 트레이닝을 경험하게 되었다. 결국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 이걸 시작으로 또 다른 시설들도 움직일지도 모르잖아? 선수들은 서로에게 힘을 주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다른 스포츠 시설들도 비슷한 변화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몇몇 실업팀 코치들은 그 센터처럼 우리도 일정 기간을 정해 무료 개방을 할 수 있을까를 논의했다. 물론 현실적인 난관도 있겠지만 적어도 시도조차 못하던 과거와 달라진 것만은 분명했다. 훗날 7명 중 1명은 2부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일부 리그팀으로 스카우트되었다. 언론은 그가 VIP 센터에서의 훈련 덕분에 커리어 전환점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도 운이 좋았어요. 손흥민 선배가 문을 열어주셨고 센터가 테스트 기회를 주셨죠. 그때를 계기로 제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었습. 앞으로 저도 다른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토록 바라던 선순환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씨앗은 어느 날 센터 로비에서 벌어진 사소하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았던 갈등과 대화에서 비롯되었다. 아무도 몰라봤던 축구 스타, 그리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젊은 선수들, 그들을 몰아내려 했던 관리인의 태도가 부딪히며 빚어낸 변화. 그날 누군가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사건을 기록했다. 사람들은 분노와 응원,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했고 결국엔 개선과 화해를 향한 계기가 되었다. 손흥민이 늘 말했듯 축구든 인생이든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한 스타로 태어나는 건 아니다. 진심과 노력으로 기회를 만들어내고 그 기회가 이어져 더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면 그것이 스포츠가 주는 진짜 감동일 것이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저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 겁니? 혹시 내 주변에도 재능은 있는데 기회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누군가가 있진 않을까요? 또 혹시 제가 관리인님처럼 섣불리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 질문들은 아마도 독자들이라면 이미 스스로 답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을 목격하거나 겪게 된다면 오늘의 작은 변화를 떠올려 주세. 그럼 분명 또 하나의 문이 열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는 끝맺음으로 향했지만 사실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다. 손흥민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 기회를 얻은 선수들은 계속 그 길을 달려나갈 것이고 이 변화를 지켜본 사람들은 한 번 더 가능성을 믿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을 테니까. 저희도 다음 시즌 준비 열심히 할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도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질지 모릅니다. 문득 센터 앞에 모인 이들이 이렇게 외치며 헤어졌다. 그들은 서로 SNS를 팔로우하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겠다고 약속하며 차례차례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파장은 다른 곳으로도 번져나갈 준비를 마쳤다. 당신도 혹시 이 장면들을 보며 무언가 느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이 이야기를 전해보자. 어디선가 또 다른 손흥민과 언더 선수들이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작은 행동이 내일 또 한 사람의 재능을 구원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아마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 우리 모두 함께 지켜봐 주세요. 스포츠 정신이 가르쳐 준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함께하겠다는 연대의 가치다. 끝내 웃으며 경기장을 누비는 선수들의 모습처럼 이 세상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릴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 역시 계속될 것이다.